네, 1시간 동안 코인 시장의 트렌드를 함께 확인해보는 코인 트렌드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죠. 때문에 비트코인도 새벽 시간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가격 약세가 일단은 시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긍정적인 무역 협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이 알고 있었던 이슈였던 만큼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각 기준으로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수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현재 전일 대비 상승세를 그리고 있긴 합니다만 3조 3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약간은 하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135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도 다시 한번 기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우리 시장을 담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3거래일 연속으로 시장 안에서는 ETF 발 매수세가 진행이 됐고요. 어제보다는 소폭 줄은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의 가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어제 10만 9천 달러 선까지 올랐었던 비트코인 오늘은 1.8%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10만 7천 달러 선을 이 시각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13만 달러를 돌파해 줄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 안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 충분히 기다려봐도 괜찮겠다라는 평가들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M2 통화량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을 해보자면 3분기 안으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주고 연말까지 보수적으로 20만 달러의 상승을 기다려볼 수 있다는 게 총평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점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보다 더 가파른 상승을 보였었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늘 함께 동반 하락을 하고 있죠. 1.7%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2,75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SEC에서 최근에 스테이킹이 가능한 이더리움의 ETF를 출시시켜준다라는 이슈와 함께 기대감이 가격 상승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함께 일시적인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추세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상승 국면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단기간의 등락만 잘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3위권 안에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죠. 2.3% 하락한 2.2달러 선을 이 시각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외 주요 종목들의 시세도 함께 체크를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 약세와 함께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은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에서 7% 내외의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솔라나가 5.8%, 도지코인은 6.4%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트론 같은 경우도 6.3%대 지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다른 종목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위에서 확인해봤던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약세가 전반적으로는 강한 상황입니다. 수위 같은 경우 5%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가파른 상승을 보였었던 하이퍼 리퀴드는 2.8%로 나름 하방의 압력을 잘 막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체인링크와 아발란체도 7%가 넘는 하락폭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주요 종목들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슈와 함께 변동성을 조금 더 키워가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확인해봤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늘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ETF로 지속적인 순유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개월 연속으로 최대 순유입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오히려 매도하고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매수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높은 가격 상승과 함께 일단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이더리움의 전망이 시장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디너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에게 기념용 NFT를 배포를 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민코인 같은 경우는 5% 정도 가격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히려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건 솔라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발행됐던 NFT가 솔라나를 기반으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솔라나 안에서의 네트워크 활동량을 증가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피셜 트럼프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고 앞에서 확인해봤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도 오늘 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NFT가 원활하게 거래가 될 경우 솔라나 안에서의 거래량 증가와 함께 현물 가격의 변동성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대장격이었던 위믹스 오늘 9% 정도 좀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죠. 국내에서 상장 폐지가 확정됐는데 일단 해당 법원 결정에 항고를 한다라고 이메이드 회사 쪽에서는 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안에서는 다시 한번 강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안고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해볼 이슈들과 종목들 다가오는 1시간 동안 전문가님과 함께 보다 꼼꼼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인 트렌드 오늘도 출발합니다. 네, 그럼 오늘 코인 트렌드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다고 하는데 강의로 바로 이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강의인 이제 다이버전스를 활용을 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이버전스란 뭔가 가격의 움직임과 보조지표의 움직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격이 진행되는 와중에 추세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다이버전스로 알 수 있는 것은 주가와의 추세가 감소하는 현상을 파악하여서 추세 전환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상승장에서 가격이 올라갈 때 우리가 팔아야 될 시점, 그리고 가격이 하락장에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시점, 즉 우리가 비싸게 팔 때와 싼 값에서 살 수 있는 구간을 예측하기 위해서 다이버전스를 확인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예측 구간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반전 패턴들, 쌍봉 아니면은 쌍바닥, 헤드앤숄더 등등이 있겠고요. 캔들 패턴들을 활용을 해서도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보조지표를 통해서 이 다이버전스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는 더 싼 값에 사고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구간, 추세 전환 구간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이버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총 3가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반 다이버전스,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나와주는 다이버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약세 같은 경우와 강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약세는 이제 상승 추세 중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 강세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서 강세장,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 파란색 선은 차트의 움직임, 즉 가격의 움직임이고요. 이 빨간색 선은 보조지표의 움직임인데 이 가격이 일반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고점은 높아지나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현상이고요. 반대로 상승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저점은 낮아지나 보조지표의 고점은 올라가는 모습을 띄워줍니다. 그럼 일반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나와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2가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2가지 같은 경우에는 히든 다이버전스와 가장된 다이버전스라는 것들이 있는데 히든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잘 나와주지 않아요. 숨어있는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다이버전스, 과장된 다이버전스보다 신뢰도가 보편적으로 조금 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가 더욱더 높고 적중률이 더 좋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락 히든 다이버전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고점은 낮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보조지표의 고점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상승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차트의 고점은 올라가지만 보조지표의 고점은 내려가요. 보통 이 보조지표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내려갔을 때 보조지표의 고점도 내려가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 보조지표의 고점도 같이 올라가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보조지표에서 보는 형태인데 이 다이버전스는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보조지표의 움직임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과장된 다이버전스입니다. 과장된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격의 고점은 같은 가격대를 유지해 줍니다. 일반 하락 같은 경우에는 보조지표의 차트의 고점이 올라갔었죠. 근데 과장된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유지를 해줘요. 그럼 이 유지를 해준다는 건 뭐냐? 쌍봉 패턴을 형성을 해준다는 거고요. 쌍봉 패턴이 등장을 해주었을 때 보조지표의 고점이 내려가는 과장된 하락 다이버전스가 같이 등장을 해준다면은 추세전환, 다이버전스는 추세전환을 예측하는데 패턴까지 동반이 됐네? 그러면은 반전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승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가격의 저점은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쌍바닥의 형태로 나와주게 되고요. 보조지표의 고점은 올라가는, 즉 상승 반전 패턴이 명확해진다, 더욱더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조지표들은 이 RSI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들은 어떤 보조지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냐? 첫 번째는 이제 RSI 보조지표예요. 두 번째로는 MACD 보조지표이고요. 세 번째로는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스토캐스틱 같은 보조지표는 다이버전스가 나와주나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RSI 보조지표와 MACD라는 보조지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보조지표의 사용법들은 간단해요. 고점 구간, 그리고 저점 구간과 고점 구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상들이 나와주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반 다이버전스부터 실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트 먼저 보게 된다면은 하락 다이버전스부터 보고 상승 다이버전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고점 구간이 높아진 모습이에요. 고점 지간이 높아졌는데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는 보조지표의 고점이 내려가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고점 구간 올라갔으나 보조지표는 내려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했구나. 그렇다면은 현재 이 고점 구간 갱신을 나와주지 않는 한 현재 구간에서는 반전 가능성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했더라면은 이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실제로 고점 구간을 갱신하지 못하고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이 차트의 저점 같은 경우에는 내려갑니다. 차트의 저점 내려가고요. 보조지표의 저점은 올라가겠죠.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니까. 그럼 차트의 저점 내려가고 보조지표의 저점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와주게 될 때 우리는 상승 반전 패턴인 이런 이중바닥, 쌍바닥의 형태를 또 그려주는 모습이니까 이 저항 구간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세 전환이 나와줄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본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과장된 다이버전스, 차트의 고점, 저점은 같지만 보조지표의 고점, 저점은 낮아지는 형태를 알아볼 거고요. 먼저 하락 다이버전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된 다이버전스를 살펴보았을 때 고점 구간은 꼬리 기준, 종가 기준이 거의 같은 가격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보조지표 형태는 어떻게 내려간다? 고점 구간은 내려가는, 즉 추세가 약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이후에 가격은 하방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점 구간의 매수,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다이버전스가 나와준 이 시점에서는 추세 전환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이 구간에서 뭐 전량이라든가 아니면은 분할 익절을 나가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반대로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합니다.
저점 구간 같은 가격대를 방어해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상승 반전 패턴인 이중 바닥 패턴 동반된 모습이고요. 이 구간에서 보조지표 형태는 어떻냐? 저점 구간을 말아 올려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현재 가격대는 내려가지 않았는데 보조지표, 즉 힘의 강도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보조지표들이 버텨주면서 올라가준 모습이니까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고 계신다면은 이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진입을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입한 이후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인 저항선 혹은 매물대 구간을 목표가로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가격대가 낮아지거나 같아지지 않습니다. 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줘요. 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주지만 휩소 형태로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내려와주는 현상이 나와주게 됩니다. 현재 차트를 보았을 때 고점 구간이 이전 고점보다 살짝 높아진 모습이고요. 이 구간에서 보조지표 형태는 어떻게 되나? 고점 구간이 낮아지게 된다. 가격의 힘이 오히려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 주었지만 보조지표가 보았을 때 아닌데 힘이 약해졌는데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이 히든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보조지표 형태가 낮아지는 것보다 신뢰도가 더욱더 높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 현재 저희가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히든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해 주었는데 이 구간이 저항선에 겹치면서 나와주는 형태로 나와줬다. 이러면은 바로 그냥 최소 절반 이상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반대의 경우로 저점 구간이 낮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저점 구간이 낮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보조지표의 저점도 올라가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고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지금 구간에선 반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점 구간 매수를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트, 모든 보조지표에서도 그렇지만 항상 100%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 구간을 어느 구간에서 써먹어야 되느냐? 이 타임프레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분봉보다 5분봉, 5분봉보다 15분봉, 15분봉보다 1시간, 4시간, 12시간, 1봉 이렇게 시간 단위가 높아져 갈수록 신뢰도는 더욱더 커져요. 다이버전스의 시간대는 이 큰 시간대, 1시간 봉보다 4시간 봉, 4시간 봉보다 1봉, 큰 시간대로 갈수록 신뢰도는 높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일반 다이버전스와 히든 다이버전스가 동시에 등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동시 발생 시에는 히든 다이버전스의 신호를 더욱더 신뢰하시면 된다. 왜? 일반보다 히든 다이버전스가 더 잘 나오지 않고 히든 다이버전스의 신호가 더욱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히든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한다면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다고 모든 추세가 전환되진 않아요. 고점 구간을 찍고 고점 구간에서 갱신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 전환 같은 경우에는 폐기가 되기 때문에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무조건 맹신을 할 게 아니라 고점 구간에서 발생을 했으면은 현재 구간이 최고점 구간일 가능성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는 후행성 지표입니다. 왜 후행성이냐? 고점 구간을 이렇게 두 가지를 형성을 해줬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이 고점 구간에서 가격이 떨어지다가 재차 고점을 갱신하면은 세 번째 고점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보조지표의 이 형태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맹신, 무조건적으로 믿으실 이유는 없다. 다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추세 전환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2시간봉, 시간봉에서 동시에 등장할 시 예를 들어서 1시간봉과 4시간봉에서 동시에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더욱더 신뢰도가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1시간봉보다는 큰 시간봉인 4시간봉 단위에 맞춰가지고 이 다이버전스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잠깐의 수업만으로는 이해를 하기가 잘 힘드셨을 거예요. 이 다이버전스를 정리해보자면은 다이버전스는 추세 전환 신호이고요. 내가 만약에 저점에 샀다를 가정해 본다면은 고점 구간에서 비싸게 팔 구간, 내가 하락 중에 매집 구간을 고민을 한다면은 저점 구간의 가격이 싼 구간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 다이버전스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신호등 지표 만들었던 저의 매매 기법, 매매 자료 구간에다가 다이버전스 신호를 추가를 해놨어요. 그럼 이 신호등 지표에서는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냐? 첫 번째, 상승 추세, 비추세,
그다음에 중립 구간, 비추세 구간, 하락 추세 구간을 예측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작도를 하실 때 하락 추세선 뭐예요? 상승 채널 뭐예요? 아니면 매물대 뭐예요? 이런 것들,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이런 지지장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뭐 추가해야 돼요?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이 그냥 아래쪽에 있으면 지지선, 위쪽에 있으면은 저항선이란 게 한눈에 보이게 세팅을 해놨고요. 마지막으로는 보조지표의 저점 신호, 고점 신호, 시그널들을 한눈에 보이는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추세는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신호등 지표하면은 이제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이 있죠. 초록불은 이제 엑셀 밟고 있는 구간, 강한 상승 추세 구간을 의미를 하고요. 노란불 구간은 이제 추세가 바뀌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죠. 빨간불이든 노란불이든 초록불이든 이제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잠깐 쉬어가는 구간, 비추세 구간, 중립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빨간 구간부는 이제 엑셀, 발 빼고 브레이크 밟아야죠. 강한 하락 추세 구간을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버전스 신호, 매수 신호, 고점 신호, 저점 신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그다음에 하트 등등 이런 식으로 차트를 키고 대입을 하시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신호들을 등장해 줍니다. 저점 구간에서 뜨는 이 아래쪽에 뜨는 신호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신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위쪽에 뜨는 신호들은 매도 신호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익 실현은 어디서 하느냐? 진입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신호등을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게 된다면은 뭐 전자책과 그다음에 PDF 파일들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파일들을 제가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실제 비트코인 차트에 일봉 차트에 대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저점 구간에서 매수 신호들이 등장을 해줍니다.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네모 신호 옆에 하트 신호,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가 같이 등장을 해 주었네요. 이런 식으로 저점 구간에 매수를 해서 저항선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신호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에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아니면은 뭐 SK 하이닉스 이런 주식 차트에서도 실제로 대입을 하게 된다면은 써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써먹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 일봉 실제 차트이고요. 이런 식으로 저점 구간에서 매수 신호들이 등장을 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신호들 같은 경우 뭐 유료로 전환을 받냐 아니면은 유료로 돈을 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냥 영상에 보이시는 하단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만 해서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 강의 파일들 그다음에 신호등 지표에 대한 저의 매매 기법의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많이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매일 오전 9시에 단기적인 급등 예상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예상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도 수익이 발생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30분도 안 돼서 플러스 7%가량 수익을 봤었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승률 같은 경우 90%가 넘는 굉장히 높은 고승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관심 종목, 히든 종목 같은 경우 이 밴드 내에서는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디테일한 목표가 진입가 등등을 설명을 해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신호등 지표 무료로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일봉 브리핑, 시나리오, 어느 구간에서 매집, 어느 구간에서 파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는 시황 브리핑을 계속해서 나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영등포 쪽에서 오후 2시에 여러 코인의 외 자산가들은 암호화폐를 구매를 하는가에 대한 무료 강연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무료 강연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공지란에 이렇게 강연 신청하는 폼이 있습니다. 이 폼 신청을 해주시면은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오셔서 1분만 클릭하시고 작성하시면은 무료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암호화폐 관련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이 문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제 시장의 움직임과 보조지표가 반대로 가는 다이버전스 현상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 주셨습니다. 다만 이런 공부가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하셔서 무료로 차트 리딩을 해주시는 정보들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방송 시간 외에도 여러 종목들에 대한 힌트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밴드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토요일에 무료 강연회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현장에서 공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 약간은 약세를 띄우고 있는데 이대로 추세가 변환이 되는 걸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과 바로 비트코인의 시세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전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10.5K 구간, 이 수평장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되었었던 모습이에요. 근데 새벽 시간에 이 응축 구간의 하단부 구간 가격대인 108.3K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즉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은 구간이라는 점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하단에 보이는 이 검정색 네모 구간이 비트코인 일봉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 구간으로서 작용을 했었던 구간입니다. 따라서 저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 107K 구간의 지지선 구간을 돌파하는지 아니면은 이탈을 하는 반등이 나와줄지 아니면 이탈 나는지가 제일 비트코인 관점에서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난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107K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아니면은 108.3K 구간을 재차 돌파를 해주면서 가격이 올라가는지 유무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현재 비트코인은 매물대 구간에서의 저항 혹은 추가적인 하락 이탈을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형태예요.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이 107K 구간을 버텨주면서 가격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동평균선으로 넘어가면 어떤 관점이느냐. 이동평균선 구간에서는 살짝 긍정적인 형태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먼저 이동평균선의 색깔을 설명드려보자면 파란색이 20, 보라색이 120, 주황색이 60, 검정색이 242평선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장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완벽한 정배열 상태는 아니지만 정배열과 거의 유사한 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다만 단기 추세인 이 22동 평균선 구간에서의 반등이 잠깐 나와주었으나 하방으로 이탈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단기 추세 같은 경우 상승에서 하락으로의 전환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 이 중장기와 중기 이동평균선이 존재를 하고 있는 구간의 가격대가 106.3K에서 106.9K 정도 가격대가 됩니다. 근데 이 중기 추세인 62동 평균선 같은 경우 보면은 상승 기울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은 상방으로 이렇게 올라와주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중기와 중장기 이동 평균선의 응축이 진행이 되는 이 107K 구간, 아까 작도 관점에서 제가 강조해드렸었던 지지선 구간이 107K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107K 구간의 이동평균선 구간에서의 지지 구간도 같이 모여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07K 구간을 터치를 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 107K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장기 이동평균선이 존재하는 105K 정도 구간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 있겠으나 우리는 107K 구간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주게 된다면은 이 구간은 눌림목 관점으로서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동평균선 말고 보조지표 형태는 어떻느냐? 이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봉에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의미합니다. 단기보다 중기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고요. 중기보다 장기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데 이 보조지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 있는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들의 기울기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단기 같은 경우 현재 지금 하방에서 상방으로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기 같은 경우에는 하방 기울기, 장기 같은 경우에는 하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현재 단기를 제외한 중기와 장기의 보조지표의 이 선들이 하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락 시그널의 형태로서 보조지표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작도 관점, 이동평균선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따라서 이 장기의 보조지표 선들이 상방 기울기가 전환되지 않아도 우리는 보조지표의 하락 시그널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바로 단기와 중기가 저점 구간 혹은 저점 구간 근처에서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나와주는 시점이에요.
근데 현재 보았을 때 중기의 보조 지표의 형태가 이 저점 구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이에요. 따라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지지선 구간인 107K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중기가 이 저점 구간에서 상반길기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 왜? 강한 지지선 구간이고 보조 지표의 하락 시그널이 해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차트를 보면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알트코인 시가총액 차트를 보았을 때 단기, 장기, 중기, 중장기 순으로 정배열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동평균선이 지금 막 이렇게 모여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응축을 하게 되면은 추후에 무조건적인 폭발이 나와준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 그 다음에 단기 추세 및 장기 추세를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하방으로의 폭발 반향성보다는 상방으로의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 왜? 위쪽에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즉슨 현재 지지 구간에서의 지지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 폭발이 나와주게 된다면 일봉 기준 이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하락 추세선까지 추가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고 이 구간까지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5% 정도에서 많게는 30, 40%까지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오늘의 비트코인 브리핑을 맞춰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트코인에게 큰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지 일단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시장 상황 오후 5시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 주요 이슈들과 종목들도 함께 알아봐야겠죠. 코인 이슈 브리핑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경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주요한 이슈들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5월 CPI가 어젯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수치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물가 둔화를 좀 암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 내 연준의 금리 인하 또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정부 코인 상폐 결정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인 상폐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소의 독자적인 결정권인데 이를 사실상 박탈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죠. 이로 인해서 국내 가상자산 관련된 어떠한 분위기가 형성될지 여러 가지 우려감이라든지 또 입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더리움에 최근에 꾸준한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8거래일 연속 이 현물 ETF 통해서 지금 기관들의 자금 이 순유입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3,000달러 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또 여러 가지 분석들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까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비 2.4%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시장 예상치였던 2.5%보다는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로 인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준은 금리를 100bp 인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연준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신중한 스탠스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5월 CPI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는 수입, 재고, 유통, 최종 가격 순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수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밤에는 또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PPI를 통해서도 또 물가 둔화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또 스탠스가 바뀌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 어떻게 될지 오늘 밤 PPI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정부가 지금 코인 상폐 결정을 예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인 상폐 결정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의 독자적인 이 권한이었는데 사실상 이 박탈을 검토한다라는 입장이죠.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하면서 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 취지에서 지금
지금 이러한 박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투명한 시장 환경 마련 및 투자자 보호라는 취지에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나친 개입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의 명확성을 반기면서도 동시에 규제의 강도가 시장의 역동성을 저하할까도 또 저해할까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가격 변동성이 형성될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뉴스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더리움 관련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ETF에 지금 18일 연속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5주 동안에 이더리움 가격이 좀 상승세를 가져갔죠. 60%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비트코인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 거기에 근간에는 이런 ETF 순유입세가 좀 시동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인 41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심리적 저항선인 이 3,000달러도 돌파 가능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슈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더리움 다시 한번 3,000달러 재돌파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함께 이더리움의 차트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과 바로 함께 해보시죠.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의 이슈인 이더리움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는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ETF 18일 연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6월 11일 어제 시간 기준으로 2.4억 달러의 규모가 새로 유입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었어요. 2.4억 달러는 약 저희 나라 돈으로 원화 3,300억 돈에 해당하는 규모이고요. 최근 순유입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 수요의 증가는 이제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ETF가 처음으로 나와준 이후 비트코인 쪽으로 몰려가던 자금이 이더리움 쪽으로도 넘어가는 것은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 선순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도 관점을 보았을 때 현재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2,860달러 부근이 이전에 일본 기준 비트코인이 107K를 이탈을 하고 조정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더리움도 2,860불 구간을 이탈을 하고 하락 조정이 굉장히 낙폭이 거세졌던 모습이 나와주었었기 때문에 이 2,860달러 부근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요한 매물대 저항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현재 2,860불 달러 구간 저항을 받아주기 전에 단기적의 형태로 박스권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되었던 점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2,860불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가격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2,720불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 검정색 네모 매물대 지지선에서의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가 중요하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2,720불 구간에서 리테스트 지지를 받아주지 않고 즉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주지 않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2,320불에서 2,720불에 진행이 되고 있던 박스권의 상단 부근이 2,860불로 확장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2,860달러 부근을 성공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3K, 즉 3,000달러 부근을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평 차트에서는 작도 관점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형태라고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기, 단기, 중기, 중장기 순으로 장기 추세를 제외한 정배열의 차트로 추세가 반전된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아주고 있었던 이 장기 이동 평균선 구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장기 이동 평균선이 장시간 하방으로 진행이 되다가 상방으로 전환되는 시점,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는 그랜벨 매수 1법칙 구간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이 240 이동 평균선이 존재하는 가격대는 2,700달러 부근이고요. 2,700달러 구간이 아까 작도 관점에서 살펴봤었던 2,720불 지지선과 유사한 구간의 가격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2,700에서 20달러 부근을 터치를 하고 매수세가 나와줄 때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현재 일본 보조지표의 상태는 어떻느냐? 상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기, 중기, 장기, 단기를 제외하고 중기와 장기 같은 경우에는 상승 기울기를 유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현재 2,86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상승 시그널이 해소가 되기 전 2,860 저항선 부근을 돌파를 해주느냐 아니면 돌파를 실패를 하면서 상승 시그널의 형태가 해소가 되느냐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더리움에 대한 차트 분석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과 시간 외에서 다른 종목들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밴드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자료는 해당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률 리뷰를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볼 코인까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제가 방송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관심 코인, 히든 코인들 같은 경우 이제 이 전문가의 수익률은 어떨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제가 평소에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제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종목들을 진입을 했었느냐. 니어 프로토콜, 비트코인 SV, 퍼치펭귄, 슈퍼워크 같은 코인들을 진입을 했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0.6%, 10.2%, 10.3%, 5.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관심 종목으로서 살펴봤었던 비트코인 SV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봉에서 추세 전환 신호인 태풍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는데 이전에 상승 반전 패턴인 쌍바닥, 이중바닥을 형성을 해주면서 등장을 해주었었던 모습이에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추세 전환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4시간 봉, 1시간 봉의 상위 시간 봉인 보조지표 형태에서도 상반기울기인 4시간 봉의 상승 시그널이 진행된 모습임을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떻게 진입을 했었느냐? 진입 이후에 상단 저항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 2차적인 목표가, 3차적인 목표가를 형성을 하였었고요.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3차 목표가까지 수월하게 돌파를 해주지 못했지만 2차 목표가에서 3차 목표가 구간 사이를 터치를 해주었었고요. 2차 목표가만 해도 플러스 10.6%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봤었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으로 살펴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퍼치펭귄,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으로서 살펴봤었고요.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봉에서 이 신호등 지표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간단하게 1차원적으로 어느 구간에서 살아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구간이 있어요. 바로 초록 구간. 신호등 지표에서 강한 상승 추세인 초록 구간에서 저점 시그널인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할 때 매수를 해라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1차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관점인데 이 초록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추세에서 좋은 시그널에 등장을 해주었으니까 이 코인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실제로 진입 이후 가격대 약간의 응축을 견디다가 상방으로 폭발이 나와준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신호등 지표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관점으로서 설명을 드렸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이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도 보조지표의 형태가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도 방송 이전에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밴드 방에서 더 디테일한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를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밴드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이 종목들 같은 경우 딱 뭐 여기서 진입, 여기서 팔아라 하고 끝내질 않습니다. 진입 이후에도 가격의 움직임 같은 거를 체크를 해보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뭐 목표가를 찍지 않았지만은 이익 실현 나가기 적절한 구간이다. 아니면 3차 목표가를 돌파를 하였지만 추가적으로 더 어느 구간까지 짚어보셔도 되는 구간이다. 홀딩해보셔도 되는 구간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퍼치뱅잉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1차 목표가 구간보다 살짝 아래 구간을 터치를 하고 단기 조정이 나와주었었으나 지금 구간은 진입가 기준 수익 유지 구간이고 저는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감명하며 대응할 예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습니다. 그 이후로 실제로 1차 목표가 구간 돌파하고 2차 목표가 구간보다 살짝 아래 구간 터치, 그 다음에 이익 실현 진행하였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2025년 많은 수익 보실 분들은 계속해서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관심 종목으로서도 수익을 봤었던 슈퍼워크란 코인이고요. 이 슈퍼워크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느냐?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일본 기준 작도 관점에서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 이후 최근 상승 폭발이 나와준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상승 폭발이 이미 나와줬으면은 지금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봉 이동평균선에서는 장기, 단기, 중기, 중장기 순으로 장기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정배열인 상태, 즉 작도 관점에서 봤었던 상승 추세가 진행 중임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이더리움 차트 혹은 이더리움 차트에서 살펴봤었던 이 장기 이동평균선의 형태랑 약간 비슷해요. 계속 저항을 받아주다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돌파를 최근에 해준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틀 전 캔들 패턴 같은 경우에는 240 이동평균선을 정확하게 터치를 해주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준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이동평균선이 긴 시간 동안 하락을 하고 상반기일기로 돌아 나갈 때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는 그랜빌 매수 1법칙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이 알아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요. 보조 지표의 형태도 아까 일봉 혹은 신호등 지표에서 매수 신호가 딱히 나와준 것은 아니지만 보조 지표 형태가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슈퍼워크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올라가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이익 실현, 목표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다가 설정을 하느냐? 일단 현재 구간에서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구간의 가격대 94원 정도 구간에서 1차 진입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1차 진입 이후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작도 관점에서 살펴봤었던 일봉 상승 채널의 하단부와 60 이동 평균선 중기 추세가 맞물리는 구간의 가격대 예상을 해보건대 88원에서 89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4원 구간에서 1차 88에서 89원 구간에서 2차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물대 이탈, 채널을 이탈하고 하단 구간 매물대를 동시 이탈하는 구간의 가격대인 76원 정도 구간에다가 이탈 손절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코인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현재 구간에서 이 장기 이동 평균선 구간 240 이동 평균선이 존재하는 94원 구간이나 하단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사라는 얘기입니다. 반등이라는 것은 그냥 양봉 띡 하고 조금 나왔다고 반등이라는 게 아니에요.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 하위 시간 봉 내려가서 이전 캔들 패턴보다 가격이 더 높이 올라가는 장악형 캔들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밑꼬리를 길게 말아 올리는 망치형 캔들 패턴 같은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줘야지 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런 것들 제가 나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케어를 해드린다 그랬죠. 이 케어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매일 오전 9시에 단기 급등 예상 종목들 공개하고요. 두 번째로는 방송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코인들 미리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추세, 지지저항 이탈, 그다음에 매매 시그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등 지표를 무료로 배포해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오늘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디에서 사야 할지,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시황 브리핑을 남겨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 2시 영등포구역 근처에서 제가
왜 자산가들은 코인을 구매하고 있을까라는 주제를 대해서 무료 강연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이 폼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밴드방 입장을 해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무료 강연에 있습니다. 현재 좋은 시점에 와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 참석을 하셔서 투자 정보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해주신 전문가님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밤 추가적인 반등이 또 나와줄 수 있을지 내일도 오후 5시 저희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